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금융당국이 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밸류업 공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밸류업 공시 가이드라인에 따른 공시 대상에는 이른바 쪼개기 상장 등 비재무제표 관련 내용도 포함됐는데, 이는 정부가 기업 지배구조 문제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주요 요인 중 하나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기차 캐즘에 직면한 배터리 소재 업계가 투자 속도 조절을 나서고 있습니다. 올해로 예정됐던 공장 가동 일정을 뒤로 늦추고 향후 생산 능력을 축소하는 모습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2차 전지 검사 장비 업체 민테크가 오늘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등으로부터 투자를 받았다는 부분은 긍정적이지만 적자 기업이라는 부담이 있는데요. 오늘 주가는 장 초반 고점을 찍은 후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2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장 마감까지 확실한 승부 전략과 내일장 주목할 섹터까지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가득 담아 가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장 내일장 2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시장에 대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IES의 김태성 본부장, 이스토리 정태근 이사 두 분 나와 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우리 양대 시장 전강 후약의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부장께서는 오늘 시장 상황 어떻게 바라보세요? 또 휴일도 좀 길게 앞두고 있는 만큼 시장이 조금 지지부진한 모습인 것 같은데 어떻게 바라보세요? 네, 일단 뭐 4월 마지막 주 그리고 이제 올해 이제 첫 거래일들이 저는 이 정도면 굉장히 잘 우리가 지나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중간중간에 대내적 변수가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는 이벤트들이 많겠습니다만 지금 이 모든 것을 어떤 부분에서 커버를 하고 있냐면 바로 실적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지금 우리가 시선을 또 집중하고 있는 쪽이 반도체 IT 쪽인데 이쪽에서 굉장히 좋은 성과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저는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선물 시장에서의 외국인의 어떤 포지션이 조금은 이제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투신이라든지 연기금 쪽에서의 어떤 수급의 연속성이 그래도 지속적으로 아직은 작지만 그래도 이제 들어오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결국 돌고 돌아서 실적 그리고 한 번 더 돈다라고 하면 결국 또 반도체 이쪽에 우리는 좀 집중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일단 오늘 전체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보다는요. 오늘은 중소형주들이 조금 이제 강한 모습이 많이 나타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형주만 가면 참 재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수는 좋은데 왜 내 계좌는 이대로 이런 생각이 많이 들 수밖에 없는데 오늘처럼 이렇게 하루 이틀 정도는 대형주가 어떤 기준점에서 조금은 이제 횡보를 해주면서 중소형주들이 움직여준다라고 하면 조금은 편한 시장이 연출이 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시장 뭐 그다지 아주 부진하진 않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수급도 그런데 방향성을 크게 잡지는 못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제 수급 주체들이 각자 큰 규모로 사들이지도 팔지도 않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환율은 다시 또 이제 14원 정도 내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네. 시장 전반은 어떻게 진단하고 계시나요? 굳이 적극적으로 뭘 할 필요가 있나? 라는 게 시장에 좀 지배적으로 좀 나타나는 네. 것 같아요. 4월 19일 이후에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바뀌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시장이 순환매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고 그리고 어제까지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 그러니까 중소비적 관련된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다가 네. 또 쉬어가죠. 쉬어가면서 오늘 아침쪽에 아시겠지만 반도체 오랜만에 강세를 보였었고 그리고 또 이제 애플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그 섹터들을 짚어보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계속 돌아가면서 살만한 것들을 계속 돌아가면서 계속 끄집어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뭐 오늘도 그렇고 이전도 그렇고 또 시장의 성질이 바뀌지 않았다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의 성질이 바뀌지 않은 상황들 속에서 개별적으로 종목들 쪽으로 매수가 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시장 전반적으로는
뭐 굳이 시장을 살 필요가 있나?라는 그런 심리도 전반적으로 깔려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거기다가 오늘 외국인 쪽에 선물 매도가 5,800계약 정도 나오게 네. 되면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이제 시장의 뒤통수를 뒷덜미를 잡아 당기는 또 요인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은 상황인데 나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안 좋은 것들만 그냥 조금씩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어제는 빨간불이었는데 오늘 파란불로 바뀌었거든요. 그리고 네. 오늘 프로그램 쪽도 마찬가지고 외국 선물 동행도 마찬가지고 이런 매도가 아무래도 시장에 좀 부담으로 작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결국엔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네. 굳이 오늘 뭘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나? 라는 그런 것들 때문에 아마 이런 현상들이 나오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리고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뭐 화장품주의 이제 흐름도 네네. 좀 짚어주셨는데 이제 토니모리도 짚어주셨던 바가 있었잖아요. 네네, 뭐 그렇죠. 지난달 17일에 짚어주신 이후에 목표가에는 도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오늘 장에서도 그런가요? 살펴보니까 네, 양봉 형성 중이고 0.92%의 강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면 좋을까요? 이거는 뭐 죄송한 말씀이지만 답은 없어요. 네. 내가 어느 정도의 만족을 할 건가 그게 관건이라 보거든요. 그리고 그 이전에 화장품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겠죠. 네. 어떤 판단이 필요하냐면은 결국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마녀공장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토니모니라든지 그리고 그 여타 뷰티 스캔 이런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네. 괜찮았습니다. 괜찮았다가 오늘 좀 쉬어가고 있는 모습들인데 결국 이게 중국 관광객 인바운드 효과 때문에 픽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은 이 화장품 섹터를 보게 되면은 유럽이라든지 북미 쪽으로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색조 화장품, 뭐 CNC라든지 인그루드라든지 그리고 클리어라든지 이런 것들 강세를 좀 보였었는데 화장품 섹터 확장이 된 거죠. 네. 그런 종목들은 당연히 잘 가는 게 맞는 거고 거기다가 중국인 관광객 들어왔을 때 수혜가 인바운드 수혜가 되는 화장품까지 확장이 된 거죠. 네. 확장이 됐기 때문에 이 효과가 노동절만 오고 안 올까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게 되면은 작년에 중국인 관광객이 205만 명인가 왔는데 네. 올해 1분기 만에 벌써 100만 명이 넘게 왔거든요. 그럼 단순 수치로 이 수치만 유지가 되게 된다라면은 작년 대비 2배 이상의 수치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그만큼 주가도 갈까요? 정말 오랜만에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자고요. 4월 달 이전에 우리가 중국 소비자 얘기했던 적이 있나요? 없어요. 기억이 잘 안 나요. 없어요. 네.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네. 어쨌든 날씨가 더워지게 되면서 소비주에 대한 관심이 시장에서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아시겠지만 1분기 같은 경우도 중인 관광객들 많이 왔었거든요. 근데 뭐 그런 뉴스에 대해서 아무도 언급을 안 했어요. 시장도 관심이 없었고. 근데 이제 와서 관심이 좀 생겼잖아요. 그런 거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시장이 이제 그쪽으로 이제 본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시장이 어쨌든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저는 더 갈 거라고 봐요. 더 갈 거라고 보고 그 시발점이 제가 봤을 때는 중국 노동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뭐 저는 화장품 같은 경우에 좀 더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예전에 수출 그러니까 색조 화장품 네. 수출 북미 이 카테고리에 있는 종목들만 가졌지만은 그런 부분들이 전 조금 확장됐다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마녀공장 같은 것들은 이 거래일 전에 거래량이 네. 저는 어찌 보면은 기술적으로라도 저는 추세를 돌릴 만한 신호가 나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뭐 이제 수출 데이터도 좋고요. 뭐 관광객 유입 효과도 있으면서 화장품주가 관심을 받는 것 같은데 여기서 또 의문인 게 뭐 LG 생활건강이라든지 아모레퍼시픽 같은 곳에서도 호실적인 발표가 되긴 했는데 네. 또 이제 종목 단으로 살펴본다면 뭐 삐아나 본느 같은 뭐 중소형주 단에서도 시세가 많이 연출이 됐단 말이죠. 그런 만큼 순환매가 다 돈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세요? 화장품주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좋다라고 하는 기준은 뭘로 이제 평가를 하냐면 실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화장품주도 전반적으로 실적이 좋기 때문에 네. 좋은 기업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실적이 좋아짐에 따라서 주가가 이제 따라서 올라가는 기업이 있고 아니면 좋아질 것을 미리 예측하고 미리 올라가는 종목군들이 많아요. 근데 화장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먼저 올라가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고 이 주가에 어떤 이 만족감을 줄 수 있는 실적이 나올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을 기다리는 기업들이 이제는 조금씩 이제 많아진 상황이에요. 뭐 대표적으로 보면 잉글루드랩, 뭐 코스메카 코리아, 뭐 실리콘투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성과를 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당연하고 대신에 그 주가를 정말 지탱해 줄 수 있는 숫자가 찍히느냐 찍히지 않느냐를 이제 우리가 주목해서 지금 보는데 이쪽에서 최근에 보면
엄청나게 강한 수급이 저는 붙기는 현실적으로 이제는 부담이 되는 구간까지 올라온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삐아라든지 본느와 같은 기업들이 바닥권에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이제 체크를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거고, 그리고 이제 기존에 미국이라든지 일본, 유럽의 이제 매출 비중이 많았던 쪽이 강했다라고 네. 하면 이번 주 들어오면서 이제는 중국 쪽의 매출 비중이 높은 쪽이 오히려 바닥권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제는 화장품주 안에서도 조금은 이제 압축이 좀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중국 매출이 높은 쪽으로 한 번 더 이제 컨택을 만약에 하시더라도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리고 여름이지 않습니까? 네. 여름이면 또 선케어 제품들이 또 많이 나가기 때문에 또 선케어가 전체 매출에서 이제 비중이 높은 쪽,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한국콜마를 이제 체크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기업들이 이제 다소 조금 더 이제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요소들이 많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장품주 전반에 대한 의견까지 정리를 해주셨고요. 이어서 바로 종가 베팅할 섹터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사님, 오늘은 어떤 섹터 가지고 오셨어요?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네, 정말 오랜만에. 정말 네. 오랜만에 자율주행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하드웨어 쪽보다는 소프트웨어. 네. 근데 이 종목밖에 없어요. 이 종목밖에 없는데 자율주행이 정말 오랜만에 또 부각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 저는 아마 앵커님도 아시지 않나 싶은데 제가 자율주행 얘기할 때 항상 경부고속도로 코끼리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굉장히 많이 하신 것 같아요. 특히 이 자리에서. 네. 그렇죠. 많이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완전하게 정말 될 때까지는 저도 믿지는 못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테슬라 같은 경우는 캘리포니아에서 계속 사고 나가지고 지금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리고 이게 3년 안에 인간의 뇌를 닮은 반도체가 AI가 나온다고 하는데 이게 결국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제는 항상 말씀드리면 사람은 눈으로 보고 모르더라도 그게 판단이 되잖아요. 근데 그 정도 수준까지 가야 이제 저는 자율주행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뭐 나오게 된다면 정말 좋겠죠. 뭐 연휴 때 아시겠지만 고속도로 타게 되면 뭐 7시간, 8시간, 막 많게는 10시간까지 막힌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만약 그게 된다면 정말 운전 편하게 갈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건 제 여담이고, 근데 뭐 제가 그렇게 생각하든 어쨌든 간에 결국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그렇게 생각하거나 말거나 시장에서는 자율주행에 관심을 가진다라는 거죠. 그게 더 중요하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어쨌든 테슬라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자율주행 네. 쪽에 다시 한번 좀 관심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들인데, 아시다시피 중국 데이터 안전 및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심사가 통과가 됐고, 그렇게 되면서 공공기관이라든지 뭐 공항, 고속도로 운행 정체 제한에서 벗어났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중국에서 결국 FSD라는 이 서비스를,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확정이 됐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포함해 가지고 이제 바이두하고도 지도 제작이라든지 내비게이션 부분에 협력을 합의했다는 이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일단 자율주행이 최근에 조금 이제 부각이 되는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종목들이 좀 부각이 됐었지만은 그 중에서도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은 작년에도 한 2번 갖고 왔던 종목. 아마 지금 웃으시니까 다 알 것 같아요. 네. 작년에도 2번은 갖고 왔던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혹시 슈어 소프트테크 맞을까요? 정확하십니다. 정확하십니다. 근데 정말 오랜만에 네. 제 개인적으로는 매수 타이밍이 왔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일단은 4월 30일 날 발생됐던 거래량이 요 종목이 상장되고 난 뒤에 한 번도 발생되지 않았던 거래량입니다. 네. 그러면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관심이 생겼는데, 뭐 그뿐만 아니라 뭐 작년에 뭐 방송 보시면 아시겠지만 슈어 소프트테크 같은 경우는 뭐 코드 검증 솔루션, 시스템 검증 솔루션 같은 소프트웨어 자동 검증 플랫폼 기업입니다. 그리고 국내 유일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자동차에 탑재되는 모든 소프트웨어의 오류를 잡아내는 차량용 소프트웨어 테스팅 도구도 개발했고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현대차가 지분을 작년에 좀 매각을 하긴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협력을, 파트너십을 계속 강화를 해 나가는 이유가 여기다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앞으로 모델 기반 개발 검증, 그리고 가상화 시뮬레이션 검증 사업을 같이 확대를 한다 그러니까 뭐 앞으로 이제 뭐 현대차 같은 경우도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도 속도를 계속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앞으로 이제 현대차의 자율주행에 가장 큰 역할을 할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4월 30일 날 발생된 거래량 요 부분 지금 화면에 보시면 이 표시 보일 건데 네. 요 거래량이 차트를 넓혀보게 되면은 한 번도 나왔던 거래량이 아니에요. 물론 상장 초기에 거래량이 뭐 네. 대량 거래 있긴 했지만 그때 발생했던 최고 거래량을 뛰어넘는 거래량이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요 종목은 정말 정직하게 21선을 타고 가다가 21선은 저항으로 작용이 되게 되고 그리고 21선을 갭으로 뛰어넘고 장기 평상까지 현재 다 같이 뚫어버렸거든요. 5일선, 21선, 61선, 120선 다 같이 뚫었습니다. 앞전 상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121선 올라탔다가 다시 내려온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최근 거래량을 보게 되면은 아마 이 121선을 좀 안착시키지 않을까라는 저는 판단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에 오늘 조정을 이용해서 한번 이 매수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에 정말 오랜만에 1년 만에 슈어 소프트테크 준비를 했고요. 목표가는 일단은 7,300원인데 이건 최종 목표가가 아니고요. 일단 241선이 7,300원 부근이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를 분기점으로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고 손절가는 5,95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종가 베팅할 종목 슈어 소프트테크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어서 본부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섹터도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섹터일까요? 결국엔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네. 실적이 조금은 이제 다른 섹터보다 강하게 좀 나온 쪽을 저는 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반도체 이제 테스트 소켓을 좀 가지고 나왔는데요. 기업이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몇 개 없는 기업의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지금 볼 수는 있을 것 같고요. 대장주로 이제 리노공업을 이제 우리가 많이 거론을 하죠. 그러니까 리노공업의 현재 영업이익률을 보게 되면 평균적으로 지금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는 40%의 높은 영업이익률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조업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높은 이제 영업이익률을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서 만약 어떤 대내 변수로 인해서 주가가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충분히 그 조정을 이용해서 매수할 수 있는 저는 확실한 명분이 있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단순히 한 분기만의 어떤 성과가 아니라 지금 여러 분기, 여러 해 동안 지금 보여준 퍼포먼스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요소로서 이제 굉장히 좋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그리고 이제 이 반도체 테스트 소켓 시장의 어떤 이 규모는 계속 커질 가능성이 높은 거죠. 단순히 이제 우리가 AI 산업의 확장 이걸 이야기하기보다는 지금 모바일 쪽에서도 경쟁이 올해 굉장히 치열해질 겁니다. 갤럭시 S24 시리즈가 AI가 탑재되면서 나왔고 여기에 이제 뒤질세라 아이폰 16에도 이제는 AI가 탑재될 가능성이 높고 또 그렇게 되면 수요가 늘어날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애플의 OLED가 이제 다음 주에 이제 탑재돼서 첫 출시가 되는데 이것 또한 시장에서도 굉장히 좋은 어떤 이제 흥행성으로 만약 인식이 된다라고 하면 반도체 테스트 소켓은 덩달아서 수요가 이제 늘어나는 것이 이제 확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쪽을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있고요. 디바이스가 지금 많아지고 고도화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에 따라서 이 반도체 테스트 소켓은 일회성 제품이에요. 네. 그러니까 한번 테스트하면 소비를 해야 되는 제품이다 보니까 이쪽도 이제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더 높은 어떤 기술력을 요하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대장주는 리노공업인데 네. 지금 리노공업이 굉장히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저는 오늘 같은 섹터 안에서 그래도 상대적으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은 ISC가 아닐까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ISC 실적부터 좀 보면 네. 오늘 실적 발표했습니다.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네. 굉장히 좋게 나왔고 전분기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는 8%가 안 됐거든요. 근데 이번 분기에 29%를 다시 보여주면서 굉장히 높은 영업이익률을 보였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 반도체 테스트 소켓 관련해서 ISC가 오늘은 굉장히 가장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여기서 이제 더 그럼 성장할 거냐? 아니면 여기서 계속 플랫하게 이제 갈 거냐 이게 이제 고민일 것 같은데 지금 비메모리 우위에 어떤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비메모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해야 되는 이제 제품에 이제 적합한 상황이라서 이 테스트 소켓에 대한 수요는 당연히 이제 커질 가능성이 높고요. 단순히 이제 국내 기업들만 고객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퀄컴, 엔비디아 이런 글로벌 고객사를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ISC의 어떤 성장성을 놓고 보면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고객 전체적으로 지금 고객사 전체적으로 AI에 대한 수요 그리고 그것이 단순히 기대감이 아닌 정말로 실적을 지금 내보이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저는 ISC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구간을 우리가 충분히 이용해 볼 필요는 있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차트 보시면 네. 최근 어제까지만 해도 머리가 좀 복잡해지셨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좋다라고 했는데 네. 분명히 돈을 잘 벌 수 있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뭐 비교를 해보면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역사적인 신고가를 가고 있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실적이 조금은 이제 저조한 TSE까지도 이렇게 올라갔는데 ISC는 왜 이렇게 내려가라고 했지만 정말 다행스럽게 오늘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실적이 지금 잘 받쳐주면서 나왔기 때문에 저는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가격대를 좀 갈 수 있다 생각이 들고 있고요. 대신에 여기서 65,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다시 간다 하더라도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65,000원이라는 손절가를 여러분들이 꼭 지켜주시는 게 이제 중요하고, 만약 올라가게 된다면 1차적으로는 당연히 이제 박스 상단을 노려볼 수 있겠죠. 대신에 이제 여기서 역대 최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라는 뉴스가 만약에 나오게 되면 저는 충분히 역사적인 신고가로 이 기업도 갈 수 있다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가격 전략 저희 어떻게 잡아갈까요? 일단 손절가는 65,000원 잡아주시고요. 목표가는 1차 11만 원을 잡으시고, 만약 11만 원이 돌파하게 되면 네. 저는 13만 원까지 보셔도 괜찮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가 베팅할 종목으로 ISC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실적 이야기가 나온 만큼 또 실적 발표한 종목 이야기로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KCC입니다. 순이익이 4,549억 원으로 지난 분기와 비교해 보면 15배가 늘어난 수치로 집계가 됐습니다. 오늘 주가 역시도 같이 탄력적으로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13%대 급등 양상이 펼쳐지고 있고 거래량도 꽤 많이 실려 있는 것 같은데, 자, 오늘의 실적 발표와 주가 양상 더불어서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저는 KCC 같은 경우 낚였던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가지고요. 낚이셨어요, 네. 그래서 많았어가지고. 근데 그 이틀 전인가요? 그 화학섹터 같은 경우에 바닥에 대한 기대감들 네. 때문에 LG화학이라든지 뭐 대한유화, 롯데케미칼, 금호석유화학이 강세를 보였던 부분들이 있는데, 최근 와서 그래서 석유학섹터 좀 살펴보고 있어요. 살펴보고 있는 상황들이고, 좀 바닥을 좀 다지나? 그러다 보니까 중국 쪽의 제조업이라든지 수출 지수나 이런 게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바닥을 잡으려나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었는데, KCC는 정말 예상을 못했네요. 그 순이익이 적자였었다가 이게 흑자로 전환되게 되면서 15배 효과가 좀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순이익 개선 효과 때문에, 그러니까 15배가 어찌 보면 1,500%잖아요. 그래서 아마 1,500%는 그 수치 때문에 아마 오늘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뭐 저 개인적으로는 오늘 급등도 중요하지만 이게 좀 이어지기 위해선 단계적으로 봤을 때 29만 원 이 부분의 돌파가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거래량이 조금만 더 나왔으면 좋을 것 같은데라는 살짝 조금 아쉬운 부분 좀 있어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아직까지 조금 더 바닥을 확인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그 캐시 오늘 발표를 안 그래도 해가지고 홈페이지 들어가서 그 실적 자료 좀 보려고 그러는데 아직까지 실적 자료 아직 안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순이익을 개선시켰던 요인인지 그런 부분의 어떤 판단도 확인도 필요하고, 확인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의견을 말씀을 좀 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뭐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뭐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오늘 상승의 가장 중요한 근거는 일단 순이익이 정말 큰 폭의 개선이 나왔다는 그 수치, 퍼센테이지, 그것 때문에 이런 반응이 좀 나오는 것이 아닌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시장이 전반적으로 조금 좀 침체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런 시장이 좀 침체가 되게 되면은 시장에서 좀 대안을 찾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런 대안을 찾다 보니까 KC 오늘 실적 잘 나왔네? 여러 가지 아마 수급에 쏠림 현상도 나와서 이런 급등이 나오는 게 아닌가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추가적인 실적 자료는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입장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순이익이 어떤 근거로 어떤 요인으로 개선된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 뭐 당연히 우리나라 실적 기준 영업이긴 하지만 오늘 주가 반응은 영업이익보다는 순이익으로 반응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순이익의 어떤 개선 근거, 요인 이런 것들은 확인 좀 필요하죠. 네, 또 실적도 실적이지만 KCC도 지주사 아닙니까? 그런 만큼 기업 밸류 프로그램의 수혜도 받지 않을까 싶은데, 현재 PBR이 0.4배 정도로 앞으로 이제 조금 더 나아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기업 밸류 프로그램의 수혜는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그건 모르죠. 그런데 이제 우선순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기업 밸류 프로그램 어제 발표하고 나서 욕부터 먹었습니다. 강제성은 없었고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내용 그 이상의 어떤 새로운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럼 결국 이 금융주라든지 은행주, 보험주, 생명보험 이쪽을 이제 볼 것이냐, 아니면 실제로 사업을 빠르게 하고 있고 어떤 성과를 보이고 있는 지주사 쪽에 이제 집중을 할 것이냐. 당연히 이제 투심은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금융주, 은행주, 보험주 같은 경우에는 배당락이 지났기 때문에 사실 현재 구간에서 매수를 한다면 장기적으로 볼 때는 좋겠지만, 어떻게 보면 수익률 게임에서 뒤질 수밖에 저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어디를 더 집중해서 보냐면 당연히 지주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거론되는 지주사들이 최근에 핫하죠. LS, 두산, CJ, 현대차, 기아. 여기에 이제 KCC 같은 경우에는 과연 업황의 개선이 될까? 정말로 또 태양광 관련해서 중국과의 어떤 이런 가격적인 경쟁력, 그리고 이 실리콘 업황, 그리고 페인트 도료에 대한 원자재 과연 잘 회복이 될까? 이런 불확실성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어찌되었든 이번 분기에 좋은 실적을 냈기 때문에 저는 저 PBR 관련이 아니더라도 일단은 충분히 시장에서는 한 번 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KCC가 다른 지주사들보다 많이 못 올라가 있던 것이 오히려 지금은
굉장히 큰 장점으로 좀 부각이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계속 좀 추적 관찰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QHT 계속해서 추적 관찰하자라고 말씀해 주셨고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이야기 나온 김에 좀 질문을 더 드려보겠습니다. 네. 2차 세미나가 열렸지만 사실 좀 실망스러웠던 것 같아요. 관련주들 오늘 반응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요? 대표적으로 저는 자동차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네. 오늘 자동차 흐름이 별로 좋지는 않아요. 뭐 현대차, 기아 두 개밖에 없죠. 현대차 같은 경우 2.6% 하락을 하고 있고 기아는 4.8%. 근데 이게 이전에도 제가 이게 테마로 끝날 거라고 말씀을 계속 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것도 제가 그래서 예를 든 게 사례를 든 게 2010년도인가요? 스튜어드십 코드. 이것만 제대로 돼도 밸류는 더 힘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좀 더 심하게 말하면은 밸류가 없더라도 연기금에서 네. 스튜어드십 코드 발음이 잘 스튜어드십 코드 이것만 제대로 하더라도 충분히 주주 환원이 가능해요. 근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 드리고 뭐지? 그래서 결국 뭐냐면은 정부는 어떻게 그리고 기업과 투자자 입장에서는 왜 여기에 대한 답을 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없으면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게 되면은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도 어떻게라는 거를 제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잘 생각해 보세요. 탈원전했죠. 바뀌니까 탈탈 원전하죠. 만약에 또 바뀐다 볼게요. 그때 가면 탈탈탈 원전하지 않을까요? 그럼 또 바뀌게 되면 탈탈탈탈 원전이 또 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책 연속성에 어떤 신뢰가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과연 기업들이 그리고 투자자들이 믿을까요? 안 믿어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나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그리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업 입장에서 왜? 내가 왜 굳이? 미국 같은 경우에도 뭐 배당 세액 높고 미국장 가야 된다 저도 얘기 계속 하잖아요. 네. 미국 같은 경우도 배당을 하게 되면 세금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사주 매입을 하는 겁니다. 애플이 이번에 자사주 매입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그 결국 조금 이제 이것도 비꼬아서 말씀드리면은 애플도 세금 내기 싫어서 자사주 매입으로 방향을 돌린 거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배당을 하지 않더라도 뭐 자사주 매입을 하든지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결국 세금 문제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뭘 하게 되면 이중과세, 삼중과세가 돼요. 네. 뭐 좀 벗어난 얘기긴 하지만은 금투세 같은 경우도 잘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금투세 일단은 해가지고 세금을 내겠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수익이 발생되잖아요. 그럼 수익이 발생되게 되면은 금투세 정도 적용이 될 정도면 뭐가 되냐면은 이자, 배당, 소득세도 같이 아마 따라올 겁니다. 그러면 그게 합쳐지게 또 뭐 내야 되죠? 금융소득 종합과세 내야 되거든요. 올 때 또 신고해야 돼요. 그럼 이중과세가 되죠. 네. 금투세 그리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금투세를 내게 되면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포함이 안 됩니다. 포함이 안 되는데 그래서 뭘 말씀드리냐면은 금융투자소득세 정도를 받을 정도로 자산이 크면은 이자 배당으로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포함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 네. 포함이 될 정도 자산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금융투자소득세 또 내죠. 거기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내죠. 금융소득 종합과세 뭐가 붙습니까 또? 건보료 붙죠. 이중 삼중으로 뭘 내게 계속 발생이 네. 돼요. 근데 이게 해결이 안 되는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굳이 밸류에 동참할 이유가 있나요? 기업 입장에서도 세제 혜택이 없는 상황들에서 만약에 법인세 혜택이라든지 이런 거 주고 물론 뭐 이런 얘기 하게 되면 또 이제 기업들 편견 이런 얘기 하실 수가 있는데 네. 결국 중요한 건 이게 역지사지거든요. 만약에 본인이 혜택이 되고 메리트가 이렇게 생각이 되면은 뭐 본인이 또 기업 입장이 되게 되면 또 그런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기업 입장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이게 뒤집어지잖아요. 투자자 입장에서 오게 되잖아요. 주주 입장에서 오게 되잖아요. 그럼 또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다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기업 입장, 투자자 입장에서는 또 세제 혜택 이런 부분이 받쳐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소액 주주의 어떤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려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경영 간섭이 아닌 경영 참여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경영권 보장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소액 주주라도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만들어져야 서로 건전한 대화가 되고 역지사지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게 전혀 안 된 상황에서 그냥 자율적으로 뭐 밸류 지수 만들어서 해라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부정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또 쓸데없이 말이 길어졌는데 이러니까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주가는 이런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고 항상 그런 이슈가 나오게 되면은 증시에서는 테마로 그냥 속된 표현으로 그냥 속된 표현 하면 안 됐겠네요. 그런 테마들에서 그냥 수익 내고 나가는 거예요, 그냥. 네. 그게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안 바뀐다 봅니다, 우리나라 증시는. 네,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 대해서 일단 좀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내 주셨고요. 또 오늘 실적 발표하면 이 기업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입니다. 알리와 테물 공습 속에서도 좋은 실적을 기록했고요. 오늘 장에서는 주가가 굉장히 급등으로 반응을 하고 있지만 네. 이게 문제가 보유자분들께서는 아직 멀었다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거든요. 네. 오늘의 주가 흐름 일단 어떻게 보셨나요?
그러니까 실적은 잘 나왔죠. 특히나 이제 테무라든지 알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4분기, 3분기부터 이러면 네이버의 이제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스마트 스토어에 대한 매출이 굉장히 부담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이제 스마트 스토어가 이커머스 쪽에서는 잘 나왔어요. 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조금 아쉬웠던 쪽은 뭐냐면 클라우드 쪽에서 성장은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QoQ 대비 엄청나게 큰 성장을 했다라고 좀 보기 어려웠던 게 아무래도 오늘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은 저는 결정적인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또 이제 바로 이어서 나온 뉴스가 하나 있죠. 그러니까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해외 매출의 비중이 일본 쪽에서 나오고 있는데 네. 일본 쪽에서는 이 라인에 대해서 자꾸 걸고 넘어가면서 네. 지배력을 좀 내려놓아라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제 이 성장 동력을 이제 크게 두 가지를 잡고 있죠. 자체적으로 전사에서 모든 플랫폼에 AI를 도입하는 게 이제 첫 번째 골자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하고는 이제 다른 길을 갈 수 있는 게 바로 해외에서의 어떤 매출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 근데 일본은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일본도 그렇게 또 문제가 없다라고 보기 어려운 게 만약에 일본 쪽에서의 어떤 라인 플랫폼의 규모가 적어지면 네. AI로 어떤 전환이 되는 시장의 규모 자체도 좀 적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해결이 되지 않는 이상 만약에 상승을 하더라도 기술적인 반등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가격적으로만 한번 보자고요. 네. 가격적으로 보면 20만 원 이하에 있는 네이버 비싼가? 아니면 싼가? 라고 고민을 해봤었을 땐 이들이 이번에 낸 실적 대비 기준으로 보면 밸류는 싸다라고 볼 수는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매수는 가능한데 가지고 가야 하는 기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오래 걸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불확실성. 그리고 두 번째, 지금 당장 일본에서 나오는 노이즈가 어떻게 보면 주가의 변동성을 일으키진 않았죠. 근데 만약 이것들이 구체화가 되고 지배력을 내려놓아야 하는 어떤 그 퍼센테이지가 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만약에 많다라고 하면 다소 또 부담이 될 수 있는 갑자기 또 조정의 폭이 깊어질 수 있는 네. 요소로 작용이 될 수 있어서 저는 네이버는 실적이라는 뉴스만 나왔을 땐 좋았는데 네. 이어서 이게 네. 뒤이어서 나온 일본 쪽 뉴스가 좀 불편하기 때문에 지금은 카카오 네이버 말고 살 종목들 많으니 이쪽은 약간의 거리두기가 필요한 게 아닌가. 거의 유사한 지금 노이즈가 나오는 쪽, 유사하다는 표현은 맞진 않겠지만 하이브와 같은 기업들, 지금 네. 네이버 같은 기업들 일단 불확실성들이 조금은 해소가 되고 나서 봐도 늦지 않는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라인이 일본에서는 국민 메신저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카카오톡이 국민 그렇죠. 메신저이듯이 라인이 일본에서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지배력을 조금 줄여 나가야 된다라는 게 일본 측 입장인 거고 아직 네이버에서 입장 정리가 안 된 상황이잖아요. 호실적 속에서도 이런 잡음이 있는 만큼 앞으로는 어떻게 전망해 볼까요? 딴 거 다 필요 없고요. 네. 기업은 뭐 해야 되죠? 돈 벌면 돼요. 네. 지배력 뺏기는 거 물론 아깝습니다. 음.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 이제 관건은 그런 이슈가 있음에도 되고 그렇게 됐을 때라도 만약에서 그 라인에서 발생된 수익을 내가 다 가질 수 있다. 네. 그러면은 투자자 입장에서 문제가 될 건 없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지도 확인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요. 라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이제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이 저는 나온다고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좀 신경이 많이 쓰이는 부분들이 있는데 결국 다시 좀 말씀을 드리지만 네이버 같은 경우는 라인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거기서 발생되는 수익에 대한 부분들을 온전히 온전히 네이버가 다 가져올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아마 크게 문제 삼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네이버는 이제 속도를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하이퍼클럽엑스, 치지직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이게 신성장 동력이잖아요. 네. 예를 들게 되면은 카카오 같은 경우에 과거 2018년도에 여러 가지 컨텐츠를 개발하게 되면서 네. 그런 비용들이 들어가게 되고 이 비용 부담을 해가지고 실적이 안 좋았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결국 손익분기점을 2019년도에 넘게 되고 결국 캐시카우 역할을 하게 되면서 주가가 날아갔단 말이에요. 그럼 네이버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네이버 같은 경우 주가는 뭐 다 빠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 빠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결국 중요한 건 조금 전에 말씀 카카오가 겪었던 그 부침을 똑같이 네이버도 이제 겪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정말 재수 없는 경우에 라인을 뺏긴다고 하더라도 뭐 하이퍼클럽엑스라든지 취직을 통해서 그 부분을 충분히 상쇄하고도 남을 정도의 큰 수익이 나게 된다면은 과연 문제가 될까요? 라는 물음표를 제가 도리어 여쭤보고 싶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는 조금 서둘렀으면 좋겠어요. 서둘러 가지고 어쨌든 새로운 캐시카우, 시선상 동력을 말 그대로 수익이 될 수 있는 부분들로 앞으로 빨리 만들어 가야 아마 저평가에서는 탈피하지 않을까. 저평가라기보다는 낮은 주가에서 탈피하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저는 이제 더불어서 함께 지금 오늘 오르고 있는 좀 다르지만 카카오도 궁금한데 네네. 카카오는 대응 전략 어떻게 짤까요? 카카오도 마찬가지예요. 카카오도 지금 열심히 지금 바닥을 계속 다져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도 뭐 이런 표현을 뭐 어른들도 많이 쓰는데 속시끄러운 일이 되게 많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해소를 하고도 일단 카카오도 성장력에 대한 어떤 의구심이 남아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리고 뭐 카카오 쪽 같은 경우 AI 쪽으로 사업을 한다고 하지만은 이번에는 카카오가 네이버 대비 좀 늦어요. 이런 그 하이퍼클럽엑스 이런 것도 예를 들어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2018년도에는 참 네이버보다 앞서가는 모습들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어쨌든 이래저래 말 많은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카카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바닥 확인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런 말씀드리면 좀 그 섭섭할 수 있지만은 인터넷 관련주는 아직까지 저는 전혀 안 보고 있어요. 아직 안 보고 있고 간간히 뭐 나온 소식이 있으면은 시작 나오게 되면은 그것만 확인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많이 관심이 좀 떨어져 있습니다. 결국 이제 실적적인 부분도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것도 네이버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도 분기 기준 영업이익을 봐야 되거든요. 보게 되면은 무슨 말씀드리냐면 분기 기준 영업이익 보게 되면은 2023년도 2분기부터 기준으로 보게 되면 1,000억대에서 정체가 돼 있어요. 네. 그러면은 실적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들려면은 영업이익이 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은 1,000억이지만은 그 다음은 1,500억, 그 다음은 2,000억, 그 다음은 3,000억 이게 늘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영업이익이 1,000억대 정체가 돼 있어요. 이런 것도 어찌 보면은 카카오의 매력을 좀 떨어뜨리는 요인들이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또 카카오는 어제 또 소식이 나와 있었는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카카오 SM의 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했다는 소식이 또 들려오기도 했잖아요. 이게 앞으로의 주가에는 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본부장님? 어떻게 보시나요? 의미 없지 않을까요? 이미 뉴스가 나왔는데도 반응이 없으면 네. 뭐 다음 주라고 별 크게 달라질 요소는 저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저도 앞서서 정태근 이사님 생각과 마찬가지로 인터넷주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우리가 너무 딥하게 생각하면서 바라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쪽이 이제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큰 골자를 보면 일단 실적의 성장세를 보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회복세가 아니라 성장성을 이제는 우리에게 이제 보여줘야 될 것 같고, 일단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 성장성이 나왔을 때 주가가 올라온다 하더라도 네이버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고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그리고 고점 대비해서 낙폭이 큰 종목이다 보니까 악성 매도 물량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그 매물을 소화하는 모습을 보여야지만 없으셨던 기존의 신규 매수자분들은 그때 돼서 매력도가 생기는 거지, 지금은 정말 본인들의 기준을 가지고 단기적으로 매매하시는 분 외에는 사실 추가 매수하기에도 참 어정쩡한 자리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자리는 지금 매수하기에도 그렇고 그렇다고 손절하기에도 아닌 그 자리라서 일단 지금은 더 흐름을 지켜보시면서 우리가 다음을 좀 기약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 모두에는 인터넷주에 대해서 조금 보수적인 의견을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마감 동시호가 구간, 우리 시장은 어떤 분위기 보이고 있는지 양대 시장의 분위기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양대 시장 전강 후 약의 장세를 펼쳐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 0.16%로 빠지게 되면서 2,680선에서 마감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역시도 약보 합세가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0.31%의 내림세가 나타나면서 864선에 종가를 쓸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만이 홀로 사고 있습니다. 반면에 기관과 개인은 덜어내는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 오늘까지 5거래일 연속 매수세를 나타내주면서 900억 원 넘게 사들이고 있고요. 반면에 기관 100억 원 넘게 팔아내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들 1,000억 원 넘게 덜어내는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서도 양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 투자자들 많이 사고 있습니다. 반면에 외국인과 개인의 동반 매도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관의 경우에는 400억 원 넘게 사들이고 있고요. 외국인은 300억 원 넘게, 또 개인 투자자들 89억 원어치를 팔아내고 있습니다. 선물 시장까지 이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 5,600계약 넘게 덜어내고 있는데 2거래일 연속 매도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까지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네, 금일 시장 같은 경우는 뭐 방송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굳이 뭐 적극적으로 뭘 할 이유가 있나? 뭐 그런 것도 집에서 좀 작용이 되는 것 같아요. 3일, 뭐 물론 주말 빼면 하루 연휴긴 하지만 네.
굳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뭘 할 필요가 있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시장 전반적으로 연휴가 있다고 하더라도 주식을 사고 싶다는 심리가 발동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게 전혀 일단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불확실성이 있고 없고 그걸 떠나서 주식을 살려가는 적극적인 매수세, 투자 심리가 좀 없었다라는 게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시장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가서 다시 또 어떤 반도체라든지 그리고 이 섹터의 어떤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또 확인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시장의 분위기 다음 주에 또 어떻게 바뀌는지를 봐야겠습니다. 연휴를 앞두고 있는 만큼 우리 시장 큰 움직임이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장 마감으로 갈수록 힘이 빠지는 모습이 양대 시장 모두에서 관찰됐다라는 점까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구간 함께 하셨습니다. 네, 주말을 앞둔 우리 시장, 양대 시장 모두에서는 약보 합세가 나타났습니다. 업종별로는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코스피 시장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가장 힘을 내지 못했던 업종 운수 장비 업종입니다. 2.36% 정도의 약세가 나타난 가운데 이 안에서는 기아가 가장 크게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을 이은 업종은 건설 업종입니다. 1.23%의 약세 흐름이 나타났고요. 그 뒤로는 운수 창고 업종이 자리를 합니다. 0.46%로 약보합권에 들어가면서 마감이 지어졌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지수가 파란불을 켜준 만큼 하락한 업종이 조금 더 많이 집계됐습니다. 이 안에서는 종이 목재 업종이 가장 크게 힘을 내지 못했습니다. 2.34%의 약세 흐름으로 마감이 됐고요. 그 뒤를 이은 업종 일반 전기전자 업종입니다. 1.59%의 내림세, 또 금융 업종에서는 1.55%의 하락률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시장 약보합권 내에서도 마무리가 됐는데 본부장님께서는 시장 마감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너무 괜찮았는데요. 네, 네. 일단 애플이 애플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연휴를 좀 앞두고 있다 보니 결국에 이제 강한 뉴스가 있는 쪽에서 이제 해답을 찾아야 되는 날이었고 네. 강한 뉴스가 있었던 것은 결국 이제 애플이 아니었나. 역대 최대 규모의 이제 자사주 매입에 대한 소식 그리고 실적에 대한 이슈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가이던스 자체가 조금은 상향이 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죠. 앞서서도 한번 제가 짚어드렸지만 지금 애플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 16 플러스 AI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있고 또 OLED 판매량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남아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관련주들이 오늘 상대적으로 강한 거죠. 그러면 1차적으로 가장 먼저 봐야 될 부분은 LG그룹주가 아니었나. 뭐 LG노텍, LG디스플레이, LG전자 그리고 혹은 애플 관련주로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BH와 같은 기업들이 오늘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좀 보였고 이들의 공통점은 뭐였냐면 주가의 낮은 위치에서 대량 거래량을 동반한 어떻게 보면 추세가 한번 좀 변화를 줄 수 있을 만한 흐름들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월요일 하루 쉬고 와서도 이쪽에 대해서는 계속 네. 추적 관찰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 또 하루 천하였던 것 같습니다. 전날 같은 경우에는 OLED가 강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또 OLED 쪽이 이제 약했어요. 근데 이제 약했다라고 보기에는 매도 거래량이 좀 많지 않은 기업들이 많았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OLED 관련주들 선익시스템, 아바코, 장비주 쪽에서는 꼭 보셔야 될 것 같고 소재 쪽에서는 덕산 네오룩스라든지 덕산 테코피아 이쪽은 여전히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오늘 아무래도 애플이 또 시장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런 만큼 애플 관련주들 더불어서 AI 관련주들도 조금 더 시세를 연속성을 보일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일단은 결국 자사주 매입은 네. 뭐 우리나라 장비란지 부품제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아니고 자기네들한테 좋은 거기 때문에 일단 간만에 애플이라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같이 그냥 깜짝 놀래가지고 저는 관련주들이 반응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제 삼성전자가 갤럭시 24를 통해서 뭘 했죠? AI폰 했잖아요. 그러니까 별거 수치로 보여줘야 돼요. 결국 수치로. 그러니까 받겠다라는 거 수치로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판매량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은 확인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이제 부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AI 쪽 같은 경우는 계속 이슈가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이번 달인가요? 다음 달인가요? 컨퍼런스에서 또 이제 AI 관련돼 가지고 뭔가 새로운 걸 보여준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다음 아마, 달이죠. 네. 네. 내달인가? 다음 달 맞네요. 네. 달 바뀐 걸 깜빡했네요. 그래서 6월 달에 아마 그런 것들 보여줄 건데 그때까지는 애플이 뭘 할까라는 기대 심리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레트로성 어떤 부품주보다는
차라리 AI 쪽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폴라리스 AI 같은 종목들은 좀 너무 많이 올라서 좀 네. 부담스러울 수 있고 시장에서 아마 애플이 AI 한다 그러면은 어떻게든 연결고리를 만들어가지고 애플 관련주를 또 끄집어내고 찾아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게 나올 때까지는 기다려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폴라리스 AI 같은 것들은 이미 움직인 상황이기 때문에 자칫 추격 매수 이런 거 좀 걱정이 되니까 그런 것도 좀 자제하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관련주들의 흐름까지 짚어주셨고요. 이어서 주성 엔지니어링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인적 분할, 물적 분할 소식이 전해지면서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그래도 일단 봉을 보니까 양봉으로 마감을 하기는 했어요. 네. 오늘의 이 인적 분할, 물적 분할 소식 어떻게 소화했다고 보시나요? 일단 사실 쪼개는 건 그렇게 좋은 선택은 네.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기존에 주력으로 하고 있던 산업에 조금 더 집중을 하겠다라는 어떤 골자인 거죠. 그러니까 크게 보면 태양광이라든지 디스플레이 쪽은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다 보니까 좀 약한 부분은 좀 덜어내고 내가 원래 잘하던 거, 원래 돈 잘 벌고 있던 거 여기 이제 집중을 하겠다라는 게 이제 포인트인데 이제 가칭입니다. 만약에 이제 신규 상장을 하게 되면 이제 두 가지로 나오죠. 주성 SD, 하나는 주성 엔지니어링. 그래서 저는 새롭게 상장하는 주성 엔지니어링이 가장 지금은 매력도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물론 아랫꼬리가 굉장히 길게 달렸기 때문에 수급적으로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단기적으로 상방을 노려볼 수는 있지만 저는 이쪽을 지금 보시기보다는 신규 상장 새롭게 하고 나서의 네.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을 보시는 게 조금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규 상장 이후를 바라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리포트 내용도 좀 살펴보니까요. 다올투자증권에서는 5개월의 추수가 남아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매수 리포트를 발행한 바가 있었고 다른 그 리포트도 살펴보니까 좀 앞으로 기대감이 있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 이사님께서는 이 종목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저도 본부장님이 얘기에 동의를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아시겠지만은 쪼개고 늘리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이게 흩어지잖아요. 네. 흩어지는 거. 그러니까 소위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집중과 선택. 저는 이걸 더 좋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쪼개고 늘리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지금 주성 엔지니어링을 좋게 보니까 뭐가 있죠? 태양광이 아니고 반도체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 반도체 대부분의 매출이 어디서 발생됩니까? SK 하이닉스. 근데 지금 누가 보다 SK 하이닉스가 대장주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런 반응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쪼개지고 나면은 아시겠지만 쪼개진 회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까요? 만약에 반도체 업황이 계속 좋다는 전제를 깔게 되면 당연히 반도체 쪽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쪼개지게 되면서 어떤 현상이 발생되냐면은 그동안 주성 엔지니어링을 100을 가지고 있었다면은 쪼개지게 되면 반도체가 50밖에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레버리지 효과라고 봐도 되나? 하여튼 가지고 있는 수익의 효과가 절반으로 뚝 떨어지게 되는 거죠. 만약에 1대1로 한다는 전제를 깔게 되면은. 그래서 저는 차라리 매도하고 난 다음 아니다. 아니면 가지고 있다가 쪼개지게 되면은 투자 사건을 빼고 당연히 이제 반도체 쪽을 하는 회사 쪽으로 이거를 다시 이렇게 합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나오게 될 거라고 봐요. 그럼 그렇게 하는 상황들 속에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조금의 손실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것들. 그게 조금 이제 아쉬운 상황일 수가 있고 그 이전에 뭐 분할 이슈로 인해 주가 상승한다면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조금의 손실은 불가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두 분께도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에 대한 의견 다 들어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IES의 김태성 본부장, 이스토리 정태근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 전해드린 내용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장 내일장 2부의 핵심입니다. 먼저 정태근 이사의 종가 베팅 종목 슈어소프트테크입니다. 현대차 그룹과 파트너십이 강화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목표 주가 7,300원, 손절 라인 5,950원입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김태성 본부장의 종가 베팅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IESC입니다. 고객사 다변화 효과가 있습니다. 목표 주가는 11만 원, 손절 라인 6만 5천 원입니다. 다음으로는 증시8 오늘의 승부주에서 언급해드린 종목 브리핑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창희 대표의 승부주 APR입니다.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인데 첫 실적 발표에서 호조를 기록했습니다. 피부 미용기기 매출의 성장이 긍정적이고 다양한 화장품 라인업을 확보해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또 김성규 전문가의 승부주는 램테크놀로지입니다. LCD와 OLED, 반도체 2차 전지 모멘텀을 다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시가객과 세척액, 증차객, 2차 전지 관련 제품을 생산하고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오늘의 수익률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유창희 대표의 APR입니다. 매수한 가격이 29만 500원이었고요. 오늘 고가 기준으로 29만 9,500원까지 올라섰습니다. 하루 동안의 수익률 2.75%로 집계됐습니다. 다음 장에는 김성규 전문가의 오늘 승부주 수익률이 나와 있습니다. 램테크놀로지입니다. 매수한 가격이 6,250원이었고요. 오늘 고가 기준으로 6,47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오늘의 수익률 3.52%로 집계됐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는 특징 승부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4월 17일 유창희 대표의 파마 리서치입니다. 오늘 고가 기준으로 14만 3천 원까지 올라갔던 종목이 있고요. 매수한 가격은 12만 4,500원이었습니다. 14.86%의 수익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4월 25일에 짚어줬던 타이거 일렉입니다. 매수한 가격이 32,150원이었고요. 오늘 고가 기준 41,650원까지 올라섰습니다. 수익률 29.5%대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언급해드린 종목들은 다음 주 화요일 아침 증시팔 오늘의 승부주에서 자세한 리뷰를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연휴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화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